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용자분들께서 이런 거는 꼭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상속세라든지 아니면 증여세 같은 게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이걸 조금 더 편안하게 간편하게 계산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를 한 번에 쉽게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자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주는 상속세 계산기를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상속 증여 같은 그 법률 서비스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법무법인하고 협약을 맺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법무법인 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 원은 국내에서 거의 최고로 상속이랑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 중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상속을 가장 간단하고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내용을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법적 패러디즘 위원장을 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재산의 평가, 이걸 내가 예. 상속했을 때 또는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는 이제 변호사들의 조력을 넘어서서 예. 회계사나 뭐 이런 쪽 세무사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 서비스도 그렇게 제공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상속 같은 경우가 저희도 이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요. 이게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성경책 하나로 또 사람들이 싸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집안에서는 이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굉장히 귀한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챙길 수 있도록 많은 판례 같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분들이 저희가 미처 짚지 못했던, 그러니까 저희는 숫자로 조금 접근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는 유언장 쓰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뭐 재산이라고 달랑 집 한 칸 있는데 뭐 쓰고 말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유언장 안 쓰는 습성을 우리 풍습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집 한 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도 요새 틀린 얘기죠. 집 한 칸이 몇십억 가는데 유언장을 써서 내가 내 뜻대로 정리를 해야지 자식들이 안 싸우지 않습니까? 최근에 재산 관련 소송 건수가 이혼 소송 건수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자식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또 법의 기준이나 뭐 유류분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게 맞추어서 유언장을 쓰면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따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을 명확하게 해놓고 절차를 안 밟아놓으니까 자식들 간에 내가 어머니 더 모셨는데 네가 왜 똑같이 가지려고 그러냐? 또는 내가 어려운데 또 형은 여유가 있는데 왜 똑같이 가지려고 그러냐? 내가 더 가져야지. 이러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언장 쓰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유언장을 쓸 때 옛날하고 달리 정말 달랑 집 한 칸 있는 게 아니라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주로 젊은 분들 얘기겠습니다만 가상화폐까지 지금 자산으로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내가 이런 종류의 금융자산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거에 대한 배분 기준도 잘 정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사실 부자들의 이야기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그 상속 관련한 소송 같은 것에 10%가 10%가 1,000만 원 미만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보다는 내 부모님이 평생 동안 일군 자산을 왜 누구한테는 이만큼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주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정리를 하시면 가족분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분쟁 없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웨일다잉에 관련돼서 이렇게 온라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도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경력 보면은 500 스타트업의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셨던데 그러한 경험이 이러한 특수한 성격의 분야의 온라인 기반 사업을 계획하게 된 건지 이 사업을 창업하게 된 동기나 계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500 스타트업은 그 유니콘을 41개 배출한 미국의 대표적인 그 벤처 투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서 대학교 다녔을 때도 창업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장렬하게 실패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창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10년 동안은 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지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용기가 계속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21살 그리고 28살 되던 해에 각각 병을 얻으셔서 쓰러지셨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삶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전혀 모르겠고 장례식을 만약 치러야 된다면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부부 메시지는 어떻게 띄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남매인데 저희 언니도 모르고 제 남동생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 지인분들한테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삶을 알고 있느냐, 준비가 됐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정말 재밌게도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던 얘기가 부모님은 안 돌아가실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죽음은 저도 부모님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너무 멀리 있었던 이야기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이것보다 더 삶을 힘들게 하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바탕으로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창업이랑 이어졌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생애보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식들, 손주로 가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마 자식들이니까 생년월일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잘 기억 못하는 경우 많고 손주로 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례식이라는 게 결국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모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생애를 정리해서 이렇게 생애보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이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몇 남매 중에 몇째로 자랐고 또 어릴 때 가정 환경은 어땠고 뭘 좋아했고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됐고 그 뒤에 생활은 어떻게 했고 또 나이 먹어서 열심히 한 일 또 취미로 한 일이 뭔지 이런 것도 소개하고 그래서 이런 분이 이렇게 사신 분이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추모 문화가 없는, 그러니까 추모를 하기 위한 게 장례식인데 추모 문화가 없는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만 그에 대비해서 꼭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환갑진하고 은퇴하시고 그런 분이라면 그 분의 삶을 간단하게 사진과 그 인생의 그 경위들을 좀 요약해서 생애보를 만들어 놓으면 추모가 있는 장례식을 치르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분들에게 부고를 알려야 될지 자식으로서 이제 당황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
내가 내 인간관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꼭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보는 건 난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내 장례식에 대비해서 부고할 대상을 적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나가 죽었으니까 알고 애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사람이 이렇게 적었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 가족, 친척이든 친구든 다른 친지든 간에 내가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대로 한번 그 감사의 뜻도 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한번 내가 기력이 괜찮은 상태라면 한번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준비한 장례식, 내 뜻대로 치를 수 있는 장례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막 요새 또 온라인 시대에 또 스마트폰에 막 집단으로 막 보내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부고를 받아야 되고 또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막 알리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도 준비한 장례식이라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장례문화 만들어 가야겠다 싶고 다행히 요즘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분들이 이런 웰다잉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좀 더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추모 문화를 실제로 사람이 담겨있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 스타트업이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초창기인데 이 웰다잉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웰다잉 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본인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사람들은 항상 죽기 마련이지만 이게 내 얘기는 아니다라는 게 아직은 있는 것 같아서 웰다잉 서비스가 지금 당장 죽음을 준비해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웰빙을 받아들였듯이 웰다잉을 그 웰빙의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여서 일상 속에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로 나아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과정까지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예. 뭐 우리 인간들은 다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죠. 근데 죽음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일이고 또 그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게 웰다잉이고 웰다잉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웰비잉도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시곡 제목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렇게 제목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웰다잉 문화의 형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다가 느닷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당하는 죽음이죠. 준비되지 않고 당하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마지막을 정신없이 초라하게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름답지 못한 삶의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연명의료에 대한 문제, 장례에 대한 문제, 또 뭐 화장이냐 매장이냐 수목장이냐 이런 장묘의 문제 그리고 내
재산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유언장 쓰는 문제, 또 재산의 일부를 내가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좋은 일에 쓰는 유산기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가족과 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논의해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결정하는 문화, 이게 웰다잉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서비스가 굉장히 좀 새롭게 대두되었지만 아주 빠르게 또 그 중요성을 확대해가는 그러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백 같은 사업들이 보다 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잘 준비를 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향후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 또 방향, 모색 이런 거가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굴돌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은 실용적인 부분에서 일상 속에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나 이런 자산을 잘 정리하는 상속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내용처럼 삶에 살아있는 과정에서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자서전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내용을 이제 웹사이트로 기록할 수 있는 걸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실용적인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웰다잉은 이 실용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예. 네, 그게 뭐 분리되거나 특히나 선택하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례에 있어서는 비싼 관, 비싼 수의, 또 화려한 재단, 또 뭐 비싼 연구차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게 내 장례가 치러지길 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꼭 알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은 그 장례식을 원활하게 치르는 사전 준비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살 만큼 산 내 삶을 한번 결산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웠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미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되새겨보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분에게 사랑했다는 말씀, 고마웠다는 말씀, 미안했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뒤에 삶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그런 것 없이 그냥 휩쓸려 지나가는 삶과 다른 의미 있고 무게 있고 뜻있는 삶이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편하게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거야말로 그런 우리 웰다잉 문화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종합적인 약간 인생 계좌 같은 걸 만드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